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발의가 임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지요. 서청원, 최경환 등 새누리당 친박 중진 의원들이 박근혜한테 명예퇴진을 직접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박근혜는 물러나는 즉시 조사받고 감옥 가고 그야말로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텐데 과연 명예퇴진이라고 생각할까요? 말 안 들으면 감옥에 텔레비전 한 대 넣어준다고 옵션을 걸면 어떨지요? 인천 연수구 상공입니다. JT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어제 방송분에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던 민경욱이 기자들 앞에 나타나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는 박근혜 지시를 전하면서 난리 났다라고 말한 뒤 크게 웃음을 지었는데 이게 고스란히 방송된 것입니다. 민경욱은 억울합니다. 비신사적인 편집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의 진실을 통편집한 건 어떤 종류의 편집일까요? 박근혜의 비숙려적인 편집에 대해서도 뭐라 한마디 하셔야지요. 서울 여의도 광복회 상공입니다. 광복회는 오늘 교육부가 발표를 강행한 국정역사 교과서 현장 공개본에 대해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선열들 보기가 심히 두렵고 부끄러울 뿐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이 교과서 사실상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못 받고 있는데요. 안중근, 윤봉길 의사 생각하면 저 쓰레기 역사 교과서 만들 수 없겠지요. 친일과 독재의 부끄러운 역사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다카키 마사오. 그 다카키 마사오의 탄신 100주년 헌정용으로 만든 거니까요. 교과서는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다카키 마사오, 과연 이 책 출판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카키 마사오 안 됐지만 다음에 박지만 아들이 커서 대통령이 된 다음 그때를 기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한 놈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친박 돌격대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이 대통령 박근혜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와 비박계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조원진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은 최태민 일가의 존재를 몰랐다며 지금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비박계야말로 청산의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조원진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분노와 실망과 우려의 눈으로 현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보수 지지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뺏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일부 탄핵을 주도하는 시국회의 주도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달 안에 시국회의의 해체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해체하지 않을 경우에 중대 결단을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에게 부역자라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탄핵을 주도하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후 탈당, 분당이라는 짜여진 로드맵대로 하려는 것인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의 누구와 그러한 논의를 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당당히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합니다. 자유투표의 장막 뒤로 숨지 마십시오.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탄핵에 왜 찬성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입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제를 했습니다.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와 관련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동영상을 전체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최순실을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3인방하고도 사적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내 수석을 하고 있을 때도 3인방하고 사적 전화 한 번 안 했습니다. 원내 수석의 파트너는 청와대로 봐서는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입니다. 누가 인적 청산의 대상입니까? 어떤 분은 당대표를 하면서 최순실의 사건, 정윤회 사건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비서실장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알면서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태민 일가의 일을 전혀 아니라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현재의 삼선 의원까지는 최순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는 3인방의 눈치를 본 의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청산해야 되겠습니까? 입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자제해 왔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친이명박계로 불렸던 정두원 전 의원, 새누리당을 탈당했지요. 연일 대통령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두원 전 의원은 야동까지 나와야 하냐며 박근혜로 인해 어지러워진 전국을 한탄했는데요.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정두원 전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최태민 일가와 박 대통령은 어떤 관계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 대사관 표현으로는 바디 앤 소울을 지배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예. 어떤 한편으로는 이제 사교적인 그런 관계고 한편으로는 재정적으로 묶여 있죠. 예, 재정적으로 묶여 있다.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거죠. 또 그 재정적인 것이 최태민이 무슨 돈이 많아서 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 이 박근혜 대통령도 물려받은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거기다 다 이제 위탁한 거죠. 또 우리가 돈을 전액을 만약에 누구한테 위탁했으면 갑을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의리됩니다. 모든 걸 다 의지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그냥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또
어떤 사교적으로 그렇게 다 꽁꽁 묶여 있는 거죠. 그 전에 정 전 의원께서는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낱낱이 드러내면 많은 분들이 밥도 못 먹을 것이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는 버티는 대통령 야동까지 나와야 됩니까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 건 사실로 드러난 거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이 다 어디 갔죠? 5%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그분들이 정말 밥맛 없겠죠. 그리고 야동까지 나와야 되냐, 이거는 저는 지금에 나온 것도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뭔 더 이상 뭘 다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해야 할 탄핵될 명분이 다 충분히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뭘 더 있느냐 물어보길래 야동까지 나와야 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요. 뭐 근거가 있으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비유적인 표현. 근데 야동까지 나와버렸잖아요. 뭐 비아가라가 나오고, 뭐 프로포폴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도 괜찮으실까 좀 걱정이 돼서요. 예, 어쨌든.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고는 대답하니까 또 걱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 전 의원께서야 새누리당 탈당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총리 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새누리당 당내에서 또 친박 비박 이런 갈등 때문이 아닌가. 근데 오늘 이제 친박 비박 중진회동을 하죠. 이정현 대표 사퇴 후에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집단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예. 저는 친박 비박 이제 말만 들어도 징글징글하고요. 예. 더군다나 친박이라는 의원들은 의원도 아니고 사이비 정치 집단들 패거리 무슨 간신배들 집단 같아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탄핵이 제기 전까지는 분당 사태는 없을 테고요.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분당 사태가 일어나겠죠. 아하, 예. 자, 세월호 7시간 얘기도 좀 해보죠.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텐데요. 근데 지금 모든 관심의 초점이 대통령이 그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설사 나는 그 시간에 성형을 받은 게 아니라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증거를 내밀면 이 문제가 괜찮아지는 겁니까? 아니, 그런 증거가 있으면 여야 여타까지 안 내밀었겠어요. 그러니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예. 네. 아니, 설사 그럴 가능성은 빵프로기 때문에 그건 전제할 필요도 없고요. 예. 지금까지 이유를 대지 못한 이유는 이유만 되면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유를 못 댄 거죠.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차 총파업 시민 불복종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수요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실시하는데요. 오늘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발표한 시민사회단체의 1차 총파업 시민 불복종 선언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1차 총파업 시민 불복종 선언문. 박근혜는 퇴진하라, 즉각 퇴진하라. 26일 우리는 또다시 200만 항쟁으로 모였다. 분노한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이미 고사된 권력을 구차하게 연명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굴욕이지만 국민에겐 치욕이다. 지금 당장 퇴진하라. 이미 저지른 불법 정책만도 차고 넘친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것마다 재앙이다. 재벌청부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청년에게 재앙이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역사 왜곡이고 미래 세대에게 재앙이다. 미국만을 위한 사드 배치는 전 민족에게 재앙이다.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는 재벌 천국 서민 지옥이다. 한일 군사협정은 제2의 을사늑약이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굴욕적 야합이다. 모두 무효이고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은 모든 박근혜 정권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는 단독범이 아니다. 공모, 공범, 교사 세력이 줄줄이 엮여 있다. 예외 없이 처벌하고 청산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친박, 비박 똑같다.
불법 정치 공작을 일삼는 국정원과 권력의 호위무사, 정치 검찰은 청산해야 할 부역자다. 원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해온 조중동 수구 언론은 공범이고 교사범이다. 임기 없는 무한 권력으로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해온 재벌 자본은 공범을 넘어 몸통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은 모든 부역자를 청산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11월 30일 박근혜 즉각 퇴진, 단 하나의 요구로 종파업과 시민 불복종에 돌입한다. 국정을 농단하고 마비시킨 불법 권력에 맞선 정당하고 의로운 저항 행동이다. 노동자는 파업으로, 농민은 아스팔트 농사로, 상인은 절시로, 학생은 휴업으로 함께 한다. 모든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위해 하루 일수를 놓고 함께 할 것이다. 단 하루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2차 총파업과 더 큰 시민 불복종 행동으로 박근혜 퇴진의 날을 앞당길 것이다. 우리는 200만 촛불 항쟁과 총파업 그리고 시민 불복종으로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세울 것이다. 2016년 11월 28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다시 이 마음을 담아서 11월 30날 전국 각지에서 평일, 정말 평일입니다. 예, 지금까지 주말에만 우리가 이 기자분들이나 저희들 다 바쁘게 수백만 이 항쟁을 함께 했는데 그의 규모는 그에 못 미치겠지만 이 종파업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이 박근혜 정권이 더 빠른 시일 안에 하루라도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종파업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종파업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역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과거 행적을 짚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있었던 김기춘 전 실장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한홍구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70년대 후반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전방에서 대대장이 월북을 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대대장이 월북을 하는. 네. 대대장이면 웬만한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군의 초비상에 걸렸고 이 사건을 조사해봐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사단 보안대에서 이 대대장의 약점을 잡고 너무 갈구니까 이제 못 견디고 월북을 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학사가 갈구니까가 뭡니까? 네? 군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기분 좋아. 그렇게 되니까 네. 딴지일보의 용어를 좀 썼습니다. 네. 어쨌든 괴롭히니까. 네, 괴롭히니까 이제 월북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안대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라 하는 지시를 내려서 보안대를 김기춘이 이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군 보안대를 손봤는데 그게 보안사를 이제 손봤죠. 보안사를 손봤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기서 기분이 나빴군요. 보안사.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전두환은 아마 그 뒤에 보안사령관을 맡았을 거고요. 네. 그 사건, 이제 12.6 사건이 나고 나니까 이제 보안사가 중앙정보부를 이제 정말 손보는 정도가 아니죠. 네. 그런 시기가 돼서 그 보안사에서 중정을 접수하면서 김기춘이 어딨어 하고 찾았다는데 그때 그 몇 달 전에 정말 김기춘의 어떤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까 평생의 은인인 신직수가 법률특보로 가면서 김기춘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다시. 그때 만약에 중정에 있었으면은 거기서 인생이 끝났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운도 좋은 분이군요. 면했는데 네. 이제 전두환이가 정식 집권을 하고 나니까 찬밥을 먹게 되고 그때 재미있는 게 왜 박철원 있지 않습니까? 박철원. 네. 박철원한테 충성 편지를 보냈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잠깐만요. 누가 아는 거예요? 김기춘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 비서실장이. 50대 찬밥을 먹고 찬밥을 먹고 있으니까. 먹으면서 이제 옷을 벗어야 할 처지가 되니까. 네. 박철원에게. 당시에 오른팔이죠. 네. 오른팔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배인데. 예.
이제 김기춘한테 박찬원한테 싹싹 살려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아, 그건 팩트입니까? 그 박찬원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 박찬원 회고록. 그 회고록에서 그런 얘기를 없는 걸 지어서 했을 리는 없죠. 네. 그리고 그 박찬원이 그래서 허화평한테 얘기를 잘 해갖고 옷을 벗는 것은 면하게 해줬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렇지만 보안사 쪽에서 제일 찍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오공화국 내내 계속 찬밥 물 받아 먹었는데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되는 게 뭐냐면은요. 노태우 정권에 들어서면 최고의 과제가 오공청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중에서 똑똑하고 그런데 50 때 찬밥 먹은 사람 누구냐 해서 김기춘이가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왜냐면 제가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아마도 그러니까 김기춘이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마다 나오는 거는 꼭 영화 포리스트 검프 같아요. 포리스트 검프. 그 장면마다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생명력으로 얘기한다면 바퀴벌레가 울고 갈 생명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이 교과서를 판단해달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독립운동가 김병우 선생의 손자인 광복회 김능진 이사는 정부가 임시정부를 부정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있었던 이준식 부총리의 브리핑 내용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광복회 김능진 이사 인터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새로 만들어질 역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축소 서술하는 등 역사를 왜곡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사용되었던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일각에서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 검토본 웹 공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 검토본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표현하던 문제를 대한민국 수립과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교육부에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되묻는데요. 저는 이 교육부 입장이라는 것도 지능지수가 영리한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쓴 입장이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요. 똑같이 건국절 사관을 수용한 말을 해놓고 아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영리한 개만도 못한 지능지수라고 표현하신 건 조금 과하게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화낼 것 같은데. 화내도 할 수 없죠. 교육부 입장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교육부의 관리들이 임명받은 교육부의 장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뉴라이트에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각이죠. 뉴라이트 생각이 반영된 거다 이 말씀이죠. 이 이야기 국민들이 잘 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건국절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임정을 부정하는 것인가? 왜입니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저희 건국회 박유철 회장님이 어떤 행사에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세상 떠나실 때 대한민국 만세 외치면서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돌아가셨죠. 많은 운동가들이. 네. 예. 근데 만약 48년에 우리 건국이 됐으면 그전에 나라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아무리 친일한 사람들도 그전에 친일 행적을 묻혀지고 건국 공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없는데 왜 우리 독립투사들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부르면서 돌아갔을까요? 그 한마디로 이것은 모든 그런 행적들이 묻히는 일이 되는 거죠.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구경 못 해봤을걸. 어이 넘버3, 자네도 가봤는가? 그럼요. 무당, 승마선수, 펜싱선수, CF감독, 호빠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하야하고 홀가분하게 먹으러 가야겠어요. 말하자면 031-902-9292.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박근혜를 만난 것이 가장 부끄러운 무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당신 우리 누나와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건 다 구라였나? 응? 우리 누나 훌륭한 대통령 만들어주겠다고 앞장섰던 사람 당신 아니었나? 다 구라였지 이 새끼야. 그걸 믿었냐? 아니 그러면 박근혜 정권 창출하는데 앞장선 거 그것도 반성한다 이렇게 말한 것도 다 뻥이었나? 허나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들어요. 뭐 니도 정치 짬밥 먹었으면 알아서 필터링 해야지. 안 그래? 뭐? 당신 이렇게 위선적인 인간이었어? 당신 말은 어디서부터 믿고 어디서부터 걸러야 하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믿어도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안 믿어도 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당신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각제 총리가 되기 전에는 내 말을 믿어도 되고, 총리가 된 다음에는 믿지 마. 당신 국회의원 선거 출마도 안 한다며? 내각제 총리를 하려면 국회의원부터 해야 하는 거 몰랐어? 허허이 씨발. 야,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냐? 거짓말을 하려면 앞뒤가 맞게 해야지. 어? 당신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라는 소리 듣게 생겼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허나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알고 싶으면 내 눈가를 봐. 연락의 눈동자가 헤드뱅잉을 하면 그건 다 뻥, 다 사발, 다 야부리 걸랑. 자, 그러면은 하나만 물어보지. 마약은 당신 사위만 했나? 당연하지, 이 새끼야. 마약은 사위만 했지. 호호호. 그런데 지금 눈깔이 연락에 돌아가고 있는데, 이건 마치 빠진 꼬머신이 돌아가는 것 같구만. 당신 뻥이지. 허허, 이 새끼 의외로 날카롭네.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사위 말고 누가 또 마약을 했지? 청와대 누나. 닥치라고. 자자, 이제 그만들 싸우시고요. 자, 환님, 친박 중진 의원들이 박근혜한테 4월까지는 명예퇴진을 하라, 이렇게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니까 친박 돌격대 녀석들마저 우리 누나를 배신한 판국이야. 우리 누나가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깐 퇴진하느니 자기 발로 나오는 게 낫겠다는 거야. 야, 환아, 이 마당에 어떻게 명예롭게 퇴진을 하냐? 비아그라까지 터진 마당에 남아있는 명예가 있긴 하냐? 이 바보, 정말 당신 우리랑 끝까지 가볼 생각이야? 우리 누나가 4월까지 시간 끌다가 그때 퇴임한다는 약속을 뒤집으면 그때는 어쩔 거야? 4월에 다시 야당과 손잡고 탄핵에 들어갈 건가? 그러면 우리는 누나 퇴임하는 그날까지 시간을 끌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누나가 2018년 2월까지 14개월의 임기를 지키면 당신 그 사이에 당신의 정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야, 헌법재판관들이 또라이냐? 그때까지 심판을 늦추게. 우리 누나가 식물 대통령이긴 하지만 식물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살아있는 권력이란 말이야. 환아, 그렇게 말하기에는 혐의가 너무 확실하지 않니? 그래, 그래서 더 험한 꼴 안 당하도록 누나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거야. 환아, 그러면 친박 너희들은? 우리가 야, 니들도 누나랑 엄청 해먹었잖니? 닥치라고! 우리가 언제? 증거 있어! 환아, 너만 해도 대우조선 해양 특혜 지원, 롯데면세점 특혜 선정,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네 인턴 특혜 채용 의혹까지. 야, 씨발, 계산기 두드려봐, 이 새끼야. 너는 생을 깜빵에서 마감할 수 있어요. 공포감이 엄습해오지 않니? 이 바보, 당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조원진이가 선전포고한 거 못 들었나? 누나를 지지하는 것도 모자라 최순실 정윤회 감싸주던 그때 당신의 과거는 전혀 생각이 안 나나? 그래놓고 이제 와서 최순실 게이트를 친박한테 덮어 씌우려고. 당신 그리고 유승민 남경필 마냥 자유로운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 허나 그 물귀신 작전을 쓰려면 상대를 봐가면서 써야지. 야, 우리가 박근혜한테 콩알 한 쪽, 아니 그 귀한 고춧가루 한 톨이라도 얻어먹은 게 있니? 이 새끼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니까 너도 뽕했구나. 야, 폐곡주사 맞아야겠어. 닥치라고!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볼까? 그래, 이 씨발 새끼야. 감옥에서 다 같이 만나. 그 씨발 새끼들, 아이고 월요일부터 시끄럽게 해 또. 아이고, 이님 나오셨어요. 어이 똥보, 반가운 척하지 마 이 새끼야. 그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아직도 이렇게 설전이나 벌이고 있어. 아, 맞습니다, 이님. 우리 함께 뜻을 모아서 박근혜의 하야를 외쳐도 부족한 시점 아닙니까? 그 하야라니, 그 뭔 개소리야. 개헌을 외쳐야지, 개헌을. 그 지난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160만 개 촛불이 켜졌다기에 개헌을 요구하는 160만 개 촛불인 줄 알았다고. 개헌이라니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근혜 거취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예? 여기서 개헌 이야기를 하는 건 내일 영어 시험 보는데 오늘 밤 수학 시험 공부하자, 이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뚱보 새끼,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씨발 두 번 다시 새누리당 정권을 만나는 불상사가 없을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새누리당 비박하고도 손을 잡으시는 건가요? 그 비박하고만 손 잡으면 뭔가 서운하지. 그래서 나는 그 반기문이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아, 반기문 지지하는 모임인가 거기 가서 연설한다고 하시더니 뒤에서는 벌써 얘기가 다 끝난 모양이군요. 그 너같이 좌파 진보 종북 언저리에 있는 새끼들이야 항상 같은 놈들끼리만 어울리겠지만 나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누구든 만날 수가 있다고 봐요. 야, 내가 그 박근혜한테서 더민주로 넘어온 거 보면 모르겠냐? 나의 스펙트럼이 이 정도로 넓다. 아, 그래서 반기문한테 더민주에 입당하라고 러브콜을 보내신다. 그 말씀입니까? 야, 그 이 운동권 정당 그 한꺼풀 벗겨보면 다 정청래 같은 놈들뿐인 이 당에 반기문이 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야, 들어오겠냐? 추호도 안 들어오지. 아니, 그러면은 더민주 소속인 이님이 반기문 지지 선언을 한다면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이, 똥보. 야, 네 주장이 바로 낡은 정치야. 야, 새누리당 소속인 어떤 정치인이 문재인을 지지해봐. 그 얼마나 통 큰 정치냐. 아이, 그건 정신 나간 거지 무슨 통 큰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내각제로 개헌해서 외치 국방은 대통령 반기문이 맡고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는 인님이 맡으시겠다. 그 그림인 거죠. 이 씨발 새끼 어디서 헛다리를 짚어 이 새끼야. 내가 총리 자리 따위에 노욕을 부리는 사람인 줄 알아? 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아무 거에도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님, 그러면 국회의원직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 씨발 새끼, 야, 미쳤냐? 아니,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지만 그 직을 내놓을 수는 없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가 안 맞아 이 새끼야. 자리 욕심은 없지만 자리는 지킨다. 이거 아닙니까? 어이 똥보, 야, 어디서 약을 파냐? 자리를 지킬 마음은 있지만 그건 욕심이 아니다. 그 이런 뜻으로 해석이 안 돼?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야, 그 똥보, 너 벌써 비아그라를 먹는다며?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비아그라가 왜 나옵니까? 이 새끼 이 꼼찌라는 거 보니까 사실이구만 이 새끼. 야, 근데 너한테 그게 왜 필요하냐? 마누라가 딴 방에서 문 잠그고 자는데 이 새끼 너 불륜하는구나. 근데 그럴 리 없을 텐데 너 같은 똥보하고 누가 야 압사당할 일이 있겠어? 아니, 지금 무슨 엉뚱한 말씀을. 야, 그거 하나만 먹자. 비아그라 그거 먹으면은 고추가 보이냐? 그만하세요 좀. 에이그 진짜 빨리 문제 내세요. 아니, 그거 안 먹었으면은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오늘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본을 발표했는데 그 여기에다가 그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땡땡 이렇게 적어놔서 광복회에서 아주 분노를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뭐라고 적어놨기에 논란이 되는 걸까?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님 빠르셨습니다. 정답은요? 예, 정답은 휴일. 휴일이 왜 나옵니까? 아니, 8월 15일 대한민국 휴일이지. 안 그래? 광복절날 일해? 에이그 틀렸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 나라를 세운다 이런 뜻이죠? 사회자 뭐 설명 필요 없다. 바로 정답 가자. 정답은 수로 시작하지? 그렇습니다. 정답은 수술. 아니, 그 성형수술 일제에서 한국으로 성형수술한 날 그래서 수술 아닌가? 에이그, 오늘의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이 되겠네요. 정답 맞히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네,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주진우가 아리랑 치기배를 만나서 전치 C8주의 중상을 입었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진우가 함세홍 신부와 함께 카카와 카카 아버지 시대를 탈탈 털어서 낸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데? 악마 기자와 정의 사제. 악마 기자 주진우, 정의 사제 함세웅의 속 시원한 한국 현대사 콘서트. 악마 기자 정의 사제. 왜 때리십니까? 빨리 다 사들여. 더 이상 그 책 못 읽게. 시사인북에서 나왔습니다. 김재준, 문익환, 안병무, 서남동 등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 민족과 역사 앞에 비치됐던 시대의 지성이 움튼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11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 서 있습니다. 소프라노 박미애, 메조소프라노 추이명, 테너 박현준, 바리톤 류연승 등 유명 성악가와 함께합니다. 입장권은 전석 5만 원이며 02-2125-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역사 교과서 드디어 선을 보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준식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죠. 그리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현장 검토본은 그 완성본에 앞서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제작한 시안 형태의 교과서인데요. 예. 교육부가 오늘 공개한 현장 검토본은 총 3종입니다. 중학교의 역사 1, 역사 2,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이렇게 3종인데 일단 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교과서를 공개하면서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을 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대로 그 뉴라이트 계열의 건국사관을 수용하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서술을 늘리는 등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무려 10쪽에 걸쳐서 박정희 정권을 자세히 설명하며 공적 부분을 부풀린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수출이 연평균 36% 급격히 늘어났고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지속적인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중학교 역사 2 교과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1963년에 배포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표까지 상세히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그 5.16 쿠데타 세력이 내세운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라고 시작되는 6개 항목에 혁명 공약까지 실었다고 하고요. 대신에 그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은 매우 짤막하게 서술하는 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한국사에는 유신헌법은 명목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노동 3권 등 사회적 기본권 조항들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본권들은 대통령의 긴급 조치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렇게만 짤막하게 설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일파들의 행적을 기술한 부분도 대폭 축소됐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역사 2 교과서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내용이 단 10줄에 그쳤다고 합니다. 친일 인사도 그 이광수, 노천명, 최린 요 3명만 실명을 들어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친일파 대신에 친일 인사, 친일 세력으로 기술을 했고 친일 행적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광수, 박영희, 최린, 윤치호, 한사룡, 박흥식 등 많은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 경제인이 친일 활동에 앞장섰다. 이래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충 이제 얼버무리면서 이제 지나갔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진병 권유라든지 친일 단체 좌담에 적극 참여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 빼먹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가장 쟁점이 된 게 건국절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건국이라고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건국의 이제 다른 표현인 거죠. 이준식 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어느 한순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1919년 3.1운동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독립과 건국을 위한 모든 노력이 광복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완성됐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설명할 거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면 되지. 굳이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다 자유민주주의로 다 바꿔 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리가이트 사관이죠.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어떻게 발전했을까, 뭐 이런 장이 있는데 중학교 역사 2 교과서에 일관되게 민주주의가 이제 다 자유민주주의로 기술됐다고 하고 친재벌적인 서술도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 이제 서술되어 있는데 유일한 유한양행 설립자와 이병철, 정주영 회장 3명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는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여 한국이 정보산업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썼고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조선소 건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영국 투자은행에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미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그 재벌 회장이 역사 교과서에 실명으로 등장한 경우는 드물었다고 하네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재벌들을 미화하고 또 신화화하기까지 하는 정말 교과서에 실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 예. 아니 솔직히 그런 거 실으려면 뭐 예를 들면은 사카린 밀수 사건 이런 것도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정경유착 사례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쨌든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아버지에 협력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협력하고 있는 재벌 회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기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확실히 박근혜 교과서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박근혜 변호인인 유영하가 내일로 검찰이 통보한 대면 조사 일정이 있어서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2차 대면 조사 시한으로 못 박은 날짜가 내일입니다. 29일. 예. 최순실, 안종범 기소 전에 검찰이 반드시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할 때 그때 유영하 변호사의 이제 반박 논리는 다른 사람 수사가 안 끝났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부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도 또 비슷한 논리를 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 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 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예. 이런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모든 수사, 그러니까 박근혜를 제외한 모든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끝내기 전에는 우리는 나가서 검찰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형식 논리상으로는 뭐 말이 아예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검찰 조사를 피하는 그 논리는 매우 이제 궁색한 것이고요.
이런 내용으로 출입 기자들한테 그 문자를 이제 보낸 것 같은데 그 전과 비교하면 뉘앙스는 상당히 좀 누그러졌다고 좀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그 맨 마지막엔 대면 조사에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한테 이제 쏠려 있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 국민들의 어떤 비판적인 감정 이런 거를 이제 의식은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의 대면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점 이제 확실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까야 할까요? 그 10초만 정호성 그 녹음 파일이 공개돼도 그 완전히 촛불이 횃불로 이제 번질 거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대비를 해서 최대한 자신의 임기를 연명하겠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 못 차렸군요. 사실 이제 국정교과서를 내도 또 박근혜가 이렇게 버텨도 시간은 박근혜 정권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본인의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법률 용어 중에 의제자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사소송에서 준용되는 건데 뭐냐면 예. 민사소송은 양쪽의 그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을 주장하면서 이제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원고가 누가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한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당신도 이제 당신의 주장을 밝히시오. 법원에서 이제 송달을 보냅니다. 예. 근데 그 송달에 응하지 않아서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내지 않으면 이거 의제자백으로 이제 간주를 하거든요. 아, 자백으로. 그렇죠. 상대방의 의견이 맞다는 걸 시인한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 저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행태도 전 똑같다고 봅니다. 이거 이제 형사소송에서 이제 원고는 이제 검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검찰이 어떤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걸 이제 공소로 하고 그래서 박근혜 저 사람은 죄가 있다고 사실상 그 공범들을 기소를 한 거고 검찰로서는 당신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수사 기록에 이걸 넣겠다라고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끝까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조차 지금 꺼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치면은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고 당신 의견은 뭐냐, 당신의 주장은 뭐냐고 묻는 법원이나 검찰, 준사법기관의 요청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검찰 주장이 다 맞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그렇게 봐야 하고 뭐 이걸 다 종합을 해보면 검찰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공소사실을 다 시인을 한 것이고 결국 본인한테도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행태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내에 누가 부역했는지 따져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친박 쪽에서. 그렇습니다. 친박에서 이런 얘기를 할지는 참 이것도 의외인데 예. 이런 얘기를 누가 했냐. 또 우리 당내 2인자 아닙니까? 조원진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와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이 발언한 동영상을 모으겠다. 어떤 분은 당대표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 정윤회 사건 당시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했다. 또 비서실장을 하면서 뒤로 숨었다. 대선 과정에서 최태민 일가 일이 전혀 아니라고 한 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까지 당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과 뭐 박근혜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던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거죠. 예. 지금 이분들은 계속 탄핵을 주장하고 당내 친박들의 어떤 인적 청산, 이제 반성 뭐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원진 최고위원은 당신들은 뭘 잘했냐? 당신들은 그러면 최순실 부역자로 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원진 최고위원은 자기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9년 동안 최순실을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문고리 3인방과 사적인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누가 인적 청산의 대상인가? 현재 삼선 의원까지는 최순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는 문고리 3인방 눈치를 봐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조원진 의원은 3선입니다. 그러니까 3선까지는 최순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아무리 친박이라고 해도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최순실 부역의 행태에 있어서는 자기를 포함한 삼성까지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예. 뭐 김무성, 유승민 의원은 그 훨씬 더 이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최순실 부역자고 최순실 책임을 묻는다면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조원진 최고위원을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을 본 적도 없고 문고리 3인방과 사적 전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본인이 조금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 그런 걸 좀 자인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런 기사를 조금 구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예. 김무성, 유승민 뭐 포함해서 범친박 옛날에 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현재 친박들까지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칭송을 해왔는가. 그 바보 같고 멍청한 그 혼군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칭송을 해왔는가를 한번 모아서 기사를 한번 써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정치적 비중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이런 부분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예. 정치적 비중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그런 내용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예. 조원진 최고위원이 우리 당 의원들의 그 발언한 그 동영상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되게 지금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동영상 모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멋있게 하나 기사를 쓸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박 정치인이다 보니까 패족이 될 위기가 지금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원진 씨도 그렇고요. 네. 예. 언론사 기자하면 좋겠네요. 이 발제 능력이 탁월해요. 이 야마를 제대로 잡고 있고 어쨌든 예. 응원합니다. 조원진 최고위원님. 화이팅! 예. 어느 신문사에서 불러줄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슈퍼 위크라고 불리는 2주간 첫날이었는데 190만이 촛불을 들어도 별로 바뀐 게 없네요.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바뀐 게 없죠. 예. 네. 아니 최재경 씨가 그 사표를 냈다가 뭐 반려를 수용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본인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 또 이러고 있어요. 뭐가 이 사람의 진짜 주장입니까? 그게 이제 금요일 저녁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청와대에서 반려를 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할 정도면 반려를 했고 본인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저앉은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그렇게 기사를 썼는데 본인이 그 뒤에 금요일 이제 그 밤 시간에 적극적으로 또 기자들과 이제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대통령의 반려를 내가 수용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주저앉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차이를 접으면 정말로 천하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선.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건데 저는 뭐 주저앉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그 본인의 말이 진심이라면 저는 출근 안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자리의 공백을 우려를 해서 출근을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쟤 그냥 출근하네. 그래서 뭐 반려니 수린이 뭐 이거 안 해도 어쨌든 민정수석의 일은 계속 하네. 그러면 그냥 이러고 진료를 끌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어중간한 상태를 만든 그 빌미를 제공한 건 전 최재경 민정수석이라고 보고 본인의 사이가 확고하고 굳건하다면 출근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과거의 최재경은 아니네요. 뭐 과거의 최재경이 아니라는 거는 전 오래전부터 기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팩트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예. 그 상황에서 청와대에 들어갔던 것부터 그에 대한 신화가 깨지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도 본인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빨리 정리를 하고 청와대를 떠나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간 감도 떨어지고 맛도 같고 이와는 그러네요. 자, 김태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월요일은 정호희 문자당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운명의 3일입니다. 정호희는 무당인가 아닌가? 무당은 좀 그렇고 점쟁인가 아닌가? 이게 3일 안에 가려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입장 좀 바꾸실래요? 아닙니다. 단호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3일이 남아있고 박근혜가 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다음 시간 대국민 사과를 할지 이거는 72시간 후에 판명 나는 거니까 아직 3일 남아있습니다. 하야 합니다. 예. 아니 뭐 대국민 사과까지 하실 건 없고 곰탕 사시면 되지요 뭐. 예. 아니 아직까지도 11월 30일로 예측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민의 에너지죠. 우리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빠르고 넓고 깊고 또 높이 치솟아오른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박근혜 퇴정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나름 천기를 좀 보거든요. 30일인데 내가 음력을 잘못 봤나 뭐 이러고 있긴 합니다만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3일 후에 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정호희 대표님 11월 30일 이전으로 예측했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11월 26일 거대한 사상 최대의 촛불, 그 촛불을 앞두고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시위, 이게 참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6일 있었던 160만 또 전국적으로 109만 200만 서울과 대도시에 집중한 분들도 대단히 이제 위대하지만 특히 이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도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무려 11일 동안 1톤 트럭 그리고 이제 대형 트랙터 이걸 가지고 행진을 하다가 서울 입구에서 막혔잖아요. 거기서 우리 정식 명칭은 전국 농민의 총연맹. 김영호 회장님이 피를 흘리면서 아주 막 결연한 눈동자로 정면을 응시하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은 마치 갑오 농민전쟁 때 그 서울로 압송되던 전봉준 형형한 눈빛과 그 싱크로율 거의 100%더라고요.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기름값이라도 보태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SNS에 올렸고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그 전농 측의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이건 후원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전농의 공식 계좌를 알려드린 거고요. 지금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분들께 십시일반 보태드리는 것이
마음을 보태드리는 거잖아요. 뭐 큰 돈이 되든 아니든 간에. 예. 그래서 이 시간을 틈타 한 번 더 그 계좌 번호 알려드릴게요. 농협이고요. 023-01-509323. 전국 농민의 총연맹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 023-01-509323 전국 농민회 총연맹. 네, 혹시나 이게 뭐 시절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사기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요. 이 계좌 그 전농 그 공식 계좌 맞고요. 예. 쉽지 일반 좀 마음을 보태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예. 또 요걸 틈타 저희 이제 문자당 PPL 하나 들어가면 예. 그 문자당에서 이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들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남 장흥 농민들 작두콩차 네. 판매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SNS로 잠깐 소개를 했더니 며칠 사이에 막 주문이 폭주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사과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한 건데 상경투쟁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트랙터 몰고 그러다 보니까 주문은 폭주하는데 금토 그러니까 25일 이후 주문된 3일치는 바로 배송을 못 해드린다고 죄송하다고 꼭 이런 거 갖고 죄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과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네, 어쨌든 많이들 팔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11월 26일 촛불혁명. 예, 정말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과 또 우리 민주주의의 열망을 확연히 보여준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추락한 민주주의를 단숨에 정상으로 밀어올리다. 이렇게 달아봤는데 민주주의의 추락. 이명박근혜 정권 8년, 9년 만에 어디 끝간데 없이 추락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무지 되살릴 수 있을까 했더니 웬걸 딱 한 달 만에 끌어올린 겁니다. 이명박 좋아하던 국격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거 전 세계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그야말로 절단낸 민주주의 이거 시민의 힘으로 되살려 냈습니다. 이정현이 박근혜 예수에 비교를 하던데 부활시킨 거죠.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아마도 그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쾌거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죽 써서 개 주는 거 아니냐, 혹은 또 그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정상으로 밀어올렸더니 또 굴러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확신하실 겁니다. 2016년 11월 26일 이후 이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혁명은 역진불가, 그리고 비가역적인 직군, 그리고 완전히 후퇴할 수 없는 쐐기를 완전히 박아주었다. 이것이 수백만 명이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26일 날 거리에서 노 선배님, 80대 노 선배님을 우연히 만나 뵀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20대 때 4.19 때부터 6월 항쟁 다 지켜보고 참여했지만 이런 감동적인 장면은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4.19 당시 경무대를 쳐들어갔던 시민 군중의 숫자가 한 2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6.25 항쟁의 이제 최정점이 물론 이제 6.29 후긴 합니다만 7월 9일 이한열 장례식 때였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청광장에서 신촌 로타리까지 100만이 모였다 했는데 그 기록 훌쩍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민 PD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달 전에 다음 주에 몇 명 정도 나올까요? 이럴 때 저는 뻥을 좀 많이 쳤잖아요. 근데 주최 측에서 50만 얘기할 때 100만 갑시다 이러고 또 정보과 짭새가
20만인지 70만인지 얘기할 때 곱하기 3 합시다. 뭐 이랬는데, 아니, 이게 뭐 거짓말처럼 막 맞아 떨어지니까, 어우,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다. 이런 게 있고, 최근 이제 뭐 참여 숫자 가지고 뭐 지하철 유동 인원, 그 다음에 통신사, 뭐 등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고,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사실은 150만, 200만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예. 저는 이 서울의 운집한 뭐 200만보다 150만보다 더 큰 힘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그 광역 대도시에서 부산 뭐 15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구 한 7만. 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인구 비례로도 그렇고 또 지역 상징성으로도 그렇고. 예. 그리고요.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온라인 여론이 압도하고 이것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비화될 때 보통 5%에서 10% 정도 잡는다고 그래요. 근데 한 달 동안 연인은 500만 명이 움직였다는 것은 온라인으로 치면 5천만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사실 여론조사하고도 비슷해지는 겁니다. 박근혜 4%, 96%가 반대한다. 저 5천만이 한마음 한뜻으로 박근혜 퇴진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참 가슴 아프면서도 가슴 먹먹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이런 건데 예. 이 한 달 동안 수백만이 움직였는데 예. 정말 거짓말처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우리 국민들입니까? 그런데 세월호는 수백 명 중에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그래서 더 분노스럽고 그렇다고하는, 그래서 이제 박근혜에 대한 그야말로 적개심에 불타는 그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지난 한 달이 그러했네요, 보니까. 근데 너무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뭐 진짜, 우리가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왔나 싶을 정도인데, 예. 자, 이번 주간을 슈퍼위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명의 일주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용하시니까. 용하죠. 저에게는 아직 3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운명의 일주일이죠. 월요일. 근데 사실 어제부터 이러저러한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뭐, 사회, 국가원로라고 그러던가? 국가원로? 언제부터 우리가 그분들을 국가원로라고 해줬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참. 내년 4월에 하라는 둥 말하는 둥 됐고요. 예. 원로 대접 받으시려면 좀 잘 좀 하시고요. 네. 어쨌든 그렇고 오늘 이제 국정교과서 공개됐고 이게 또 이제 분노를 촉발시키죠. 예. 이제 뭐 어쨌든 기본적인 일정으로는 이제 내일 29일 특검 추천을 국회에서 하는 거죠. 예. 하게 되면 이제 이번 주 중에 그 특검을 박근혜 씨가 지명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검찰도 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29일까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30일에는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기관 조사입니다. 기관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민주노총 총파업 30일 날 진행이 되고요. 아마 확정적이겠죠. 그 금요일 12월 2일에는 탄핵이 이제 발의하겠다. 뭐 이런 슈퍼위크 맞습니다. 예. 운명의 일주일, 박근혜의 일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운명의 일주일이기도 하겠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짚어주십니다만, 몇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목할 지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 시간 문제죠.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 두세 개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박근혜 담화예요. 뭐, 3차 담화를 하겠다고 자꾸 흘리더라고요. 특히 청와대에서. 예. 근데, 이분 뭐 사과인지 뭔지 뭐 담화해가지고 별로 득본 적 없잖아요. 오히려 분노에 기름을 뭐 우리로서야 다 뭐가 됐든 담화를 해주면 고맙겠지만 뭐 자기 무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야 나오 말고는 하지 마시라. 이것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세월호 7시간, 이 참, 7시간 밝혀야 되잖아요. 밝혀질 것 같고, 당장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뭐, 특검, 국정조사,
하다못해 최순실 재판 과정에서도 이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인가요? 그 채널A가 뭐 이상한 바람을 많이 피우던데, 뭐, 정호성 파일을 깐다, 만다, 뭐, 특집, 뭐, 근데 정작 또 들여다보면 내용은 또 거의 찌라시 수준이긴 하던데, 예. 어쨌든 검찰이 이걸 쥐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10초가 됐든 10분이 됐든, 예. 여기까지가 공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는 뭐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는 거 아니냐. 이미 뇌사 상태긴 합니다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사실상 이제 지난주부터 탄핵 국면에 제가 보긴 접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우려하는 바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국회 탄핵 가결에서부터 헌재 결정까지 뭐 시간의 문제, 또 이러저러한 지뢰밭,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설마 이 흐름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겠나 싶고요. 그래서 이 탄핵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나마 이제 질서 있는 연착륙이 되겠지만, 어디서든 예컨대 뭐 국회 표결에서든 법사위에서든 헌재에서든 삐걱거리게 된다면 이것은 역풍 수준이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평화로운 촛불로도 감당 안 될 거고요. 거의 밀란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이런저런한 그 교란 세력들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조기 대선도 사실상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뭐 유력한 거는 4월에 재보선을 하니까 이제 합쳐서 4월 뭐 대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순조로운 탄핵 국면이 가면 사실상 대선 국면이 될 것이고 이런 국면에서 그 촛불을 들었던 우리 위대한 유권자들 그리고 자칭 타칭 대선 주자들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뻘소리 팀들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뭐 개헌이 어쩌고 저쩌고 제3지대가 어쩌고 저쩌고 이름은 뭐 다 알 테니까 뭐 여기 빼고 이분들 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정치적 감이 없어도 너무 감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른바 이제 전문용어로 자가발전인데 자가발전 열심히 하다가 아마 자기 방전 그래서 소멸될 것 같다. 지금 개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것은 퇴진과 탄핵이 또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오히려 시작이고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이루어내자라는 그냥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튀어나오고 실제로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11월 촛불혁명의 추진력으로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의 혁명적 변화들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저 김무성, 김종인, 손학규, 박지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촛불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또 실명은 안 깠는데 또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주시니. 아니, 실명을 까야 됩니다. 그분들이 정신 차려야지요. 지금 촛불 민심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삭줍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숟가락 들고 달려들고 있죠. 글쎄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영어 시험 보는데 오늘 수학 공부하자. 뜬금없이 개헌 얘기하는 분들. 그러니까요.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운명의 일주일, 그리고 박근혜와 정호희의 운명의 3일입니다. 휴대폰 배터리도요, 잔량 10% 미만이 되면, 일단 화면이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 미만으로 되면요, 자동 아웃 됩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블랙아웃, 아웃 됐습니다. 그나마, 인간 박근혜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4%의 이른바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은 인간 박근혜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에요. 국정 지지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 4푼의 동정과 연민 이것을 11월 말까지 버티다가는 이 연민마저도 사라집니다. 기대도 안 하지만 안 합니다 사실. 곰탕 사면 되죠 아직 거 뭐.
그런데 박근혜 씨에게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자기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머리 숙여 깊게 사과하고 국민들께 선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자신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근혜의 마지막 애국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곰탕을 김 PD께 이제 사야 될 운명에 저는 처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말이죠. 예, 우리 영험하신 정호희 대표님 말씀을 박근혜 씨가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험한 분만 좋아하잖아요, 우리 박근혜 씨가. 그렇죠. 내 말을 들었어야 된다니까 이분이. 예. 아니 정 대표님 무슨 신기가 있다 이거보다는 이게 집회 인원수 또 전국의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비상한 눈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현장 경험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주로 그동안 상대해 오신 대상이 이런 자들 아닙니까? 이 수구 꼴통 기득권 세력들 그 속내를 빤히 읽고 있는 거죠. 예. 자, 이 정확한 이 분석 그동안 쭉 그 명성을 지켜오셨는데 하야로서 더욱더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11월 30일 하야로서 말이죠. 아니 사실 이렇게 탄핵이 될 상황이 되면 스스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면은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사상 최대의 촛불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슈퍼위크의 첫날. 예, 정선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역사가 이번 주를 어떻게 기록할지 자칫 궁금해집니다. 네, 대단한 주말이었습니다. 촛불의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독해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있었으면 진작에 이 촛불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우리 시민혁명, 촛불혁명을 좀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세계사적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모양입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법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어 제목은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법인데 원제는 블루프린트 for Revolution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위한 청사진 이 정도를 번역할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법에서 출발하긴 하지만 이게 어떤 부패한 권력이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저항하는 모든 혁명을 꿈꾸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매뉴얼, 청사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의 저자는 스르자 포포피치라는 이름이 좀 낯설죠. 스르자 포포피치라는 세르비아 출신의 사회운동가입니다. 예. 이 사람의 이력이 장미로운데 락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했답니다. 그러다가 세르비아에 아주 유명한 독재자가 있습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라는 독재자가 있는데 이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비폭력 저항운동 단체 오트포르라는 그 단체의 리더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캔바스라는 그 비폭력 행동주의와 전략 응용센터를 설립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 이 책에 소개된 예를 보면은 이집트나 시리아, 또 몰디브 등등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파하는 그런 운동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번 주에 읽기 좋은 책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을 다룬 책들이 좀 엄숙하고 어려운데 책은 되게 유쾌하게 읽히고요. 예. 가벼우면서도 아주 그 깊이 있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책의 키워드는 비폭력과 웃음입니다. 포포피치가 얘기하는 건 어떤 그 타락한 또는 부패한 또 폭력적인 권력과 싸울 때라도 우리는 비폭력적이어야 한다고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한 비폭력주의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입각하지 않은 혁명은, 폭력에 기대는 혁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면 이렇습니다. 오트포르라는 이 혁명단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폭력 행동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적 수단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고 시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까다롭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평화로운 장난을 하는 것보다 우리 편에 서서 장전된 총을 흔들어댈 때 훨씬 얻는 게 많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이다. 불행하게도 이는 익숙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폭력이 진짜 위협이다. 실제로 폭력은 빈번하게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뿐 아니라 그만큼 빈번하게 운동의 철저한 파국과 대의의 비참한 실패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폭력은 그야말로 악마라 얘기하고요. 어떤 혁명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대의나 이런 노력들을 무화시켜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변혁에 관한 한 가장 철저하게 실패하는 사람은 총을 든 자라고 딱 이 사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로 폭력이 효과가 없을 뿐더러 비폭력 저항만큼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에 근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의 실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비폭력 시위가 온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둔 경우가 폭력 시위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 경우의 성공 확률은 26%인데 비해서 평화적 원칙에 따라서 비폭력적으로 운동을 실행하면은 확률은 53%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폭력의 저항 사례를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을 통해서 배운 다음 이거 실천해 나가는 과정들을 쭉 보여줍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한국뿐만 아니고 뭐 세계 전역에서 혁명이 계속돼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집트나 몰디브, 시리아, 이란, 벨라루스,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오큐파이 운동이 있었죠. 예.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입을 해온 것 같은데 그 개입 방법의 하나가 바로 비폭력 행동주의였다는 겁니다. 이 비폭력이 입각해서 가장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혹시 우리 김 PD 반지의 제왕 읽으셨습니까? 보지도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이 반지의 제왕을 이 포포피치가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반지의 제왕 보면 전 영화로 봤는데 요정 갈라드리엘이 호빗 프로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인용되어 있는데 이 책에도 제 아무리 보잘것없는 생명일지라도 미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문제까지 치고 나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어떤
슬로건을 내세울 게 아니고 구체적인 모습에서부터 하나씩 치고 나가서 그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비폭력과 함께 우리 포포피치가 강조하는 게 바로 웃음입니다. 이 포포피치는 그걸 웃음 행동주의라는 말로 요약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레프티비즘입니다. 웃음과 레프와 액티비즘을 합성해서 자신이 만들었다고 해요. 웃음 행동주의. 그 웃음 행동주의에 관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하는데요. 인류에게는 의문의 여지 없이 정말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있다. 바로 웃음이다. 웃음 공격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그러면서 유머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웃고 싶은 마음은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웃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국가 권력과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많은 예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우리 포포피치가 밀로셰비치라는 독재자를 끌어내는 운동 과정에서 그 국가폭력 경찰들과 싸울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그 상상들을 발휘해서 어떤 저항 방법을 택하냐면 이렇습니다. 쉘로비치의 아내가 칠면조라고 불렸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유달리 이 만화님이 흰 꽃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활동가들이 칠면조에게 흰 꽃을 머리에 묶어서 수백 마리를 풀어놓았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그게 뜻하는 바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 칠면조들을 잡기 위해서 이 연출하는 그 희극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구호가 적힌 탁구공 수천 개를 거리에 쏟아놨다 그래요. 그러면 경찰들이 온갖 개그를 하겠죠. 그걸 없애고 죽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또 러시아에서 푸틴의 저항,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인형들의 테러라 그러는데요. 인형들이 푸틴에 반대하는 깃발을 들고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형들의 시위도 뭐 금지한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끌어내게 했다는 그 다양한 사례들 얘기하면서 웃음이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고 이 독재자들은 무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지어서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웃음 행동주의는 독재자의 정당성을 굳건히 해주는 두려움과 흉포한 이미지를 깨뜨릴 뿐 아니라 당신의 운동에 쿨한 이미지를 입혀준다. 이집트의 모하메드 아델과 그의 친구들 역시 웃음 행동주의 예술의 대가였다. 유머는 빠른 속도로 반 무바라크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 무바라크는 이집트의 독재자죠. 아주 악랄하게 짝이 없었던 무바라크에 저항하는 무기로 이집트의 행동가들, 활동가들이 택한 게 바로 웃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의 풍자의 그 수준이 점점 더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3시에 나갔다가 저녁 11시쯤에 들어왔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한 10km 좀 돌아다닌 것 같아요. 구석구석까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뭐 감동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그 등 뒤에 붙인 글씨들 예를 들면 뭐 세상을 바꾸는 개돼지들 그리고 국민이 사정한다 하야하거라 뭐 이런 얘기들 뭐 고산병엔 비아그라 뭐 추운 날 시위엔 핫팩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문화를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풍자의 방법들이 정말 점점 더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저는 최고의 그 풍자는요 저승사자 옷을 입고 가자 최태민 곁으로. 그래, 그것도 봤어요. 물론 거기에 우리 세월호를 형상화한 고래. 눈물겹던데. 글쎄 말입니다. 그것도 있고, 그 탈 모습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거기에 그런 눈물과 함께 웃음까지를 결합한, 그리고 사물놀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뭐 공연까지, 한바탕 멋진 그 전복의 축제였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흐름들이 뭐 질서나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세계사적으로 많이 참여했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세계사적 혁명사에 아마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웃음 행동주의를 얘기하면서 우리 저자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읽어볼게요. 혁명은 진지한 일이다.
사회와 국가를 뒤흔들고 정치,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며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매우 진지한 사람들의 손에만 혁명을 맡겼던 것인지도 모른다. 레닌, 마오쩌둥, 카스트로, 체게바라 같은 이전 혁명가들의 음침한 얼굴을 떠올려보라. 이들이 웃거나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3장 넘게 찾아낸다면 내가 쿠키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새 일어난 시위를 빨리 확인해보면 새로운 행동주의가 작동 중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정치적 유머는 정치만큼이나 오래됐으며 풍자와 농담 역시 오랜 세월 권력의 진실을 말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웃음 행동주의는 유머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웃음과 재미는 운동 전략에 있어서 더 이상 주변 요소가 아니다. 많은 경우 웃음과 재미가 곧 전략이다. 오늘날 비폭력 활동가들은 전 세계의 시위 전술이 분노와 증오에서 재미의 뿌리를 둔 더욱 강력한 형태의 행동주의로 옮겨가도록 이끌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은 독재자들이 더 가혹하게 탄압할수록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지죠? 네, 우리 김 PD가 보여준 일련의 이런 활동들도 이런 웃음 행동주의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책에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여러 나라의 많은 사례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 애청자들 11월이 가기 전에 또 12월까지 이어질 새로운 촛불혁명의 장으로 가시기 전에 이 책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 승리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죠. 진행 중이니까. 그러면서 조심해야 할 걸 늘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르는 장에 이런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시작한 일은 끝내라. 하는 그 챕터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구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투명한 행정 같은 가치는 서서히 자라는 곡물과도 같아서 힘겨운 노력과 뚜렷한 전략, 강력한 시민단체가 있어야만 꽃피우고 살아남을 수 있다. 시작한 일을 제대로 끝마치는 것은 활동가의 책임이다. 전 세계를 둘러볼 때 적절한 결단력이 결여된 혁명은 그들 앞에 제기된 문제와 별 다를 바 없이 나쁜 것일 수 있다. 당신이 가져오고자 하는 변화가 무엇이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것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 뻔한 얘기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너무 일찍 게임 오버를 선언하지 말 것. 그러니까 박근혜 너 죽었어. 너 새누리당 이제 끝났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손에 쥘 때까지는 승리를 인정하지 말 것. 힘겹게 얻은 통합을 집안 싸움과 정치적 갈등에 낭비하지 말 것. 뭐 이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승리의 열매가 누구 것인지 이 다툼이 시적으로 이어질 텐데 우리 시민들은 정말 이것까지도 명확하게 주시하면서 바람직한 방향,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몰아쳐야 할 것입니다.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유혹적일지라도 당신의 운동이 만들어낸 새로운 엘리트 집단 및 영웅들과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 새로운 권력의 부패와 남용은 가장 훌륭했던 비폭력 혁명의 긍정적인 성과조차 망칠 수 있다. 독재자의 궁궐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독재자의 옛 신발을 아주 편안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세르비아의 예를 들면서 이런 작은 혁명의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뭐 지속돼야 하지만은 자신감을 갖고 모든 변화를 이끄는 것은 바로 시민 각각이라는 것. 이걸 명심해야 한다고 포포비치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 한 곡 고르면 우리 김 PD가 들려줄지 모르겠네요. 피터 게브리엘이라는 사람이 부른 비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비코. 이 곡은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스티븐 비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테이트 있잖아요. 인종분리 정책에 저항했던 흑인 활동가입니다. 피터 게브리엘의 비코라는 노래는 아주 그 고통스러운 비명처럼 들리는데 여기에서 피터 게브리엘의 공연을 우리 포포비치가 음악을 좋아했던 이 저자가 직접 본 모양입니다. 하면서 그 피터 게브리엘의 말을 전하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3년 전 오늘
이 나라에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용기를 내어 일어선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이들은 그들이 배운 것을, 그들의 지식을 캔버스와 함께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캔버스는 포포비치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의 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젊은이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을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됐다고 믿는 것과 싸울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말입니다. 한 젊은이가 남아공에서 바로 그렇게 용기 내어 행동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븐 비코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라고 피터 게브리엘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가수인데요. 예. 우리 본 집회에서 보셨겠지만은 지난주에 안치환, 정말 그 암투병을 하고 있는 분이죠. 예. 안치환의 그 노래들, 그 양희은 선생의 노래들,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전인권의 그 아주 멋진 노래들, 이승환의 노래들, 많은 그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피터 게브리엘처럼 스티븐 비코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정말 눈에 보이게 다가올 때까지 촛불혁명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폭력적으로 웃음과 함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피터 가브리엘의 비코 잠깐 듣고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된 분께 도서출판 옐로브릭에서 협찬하는 연애 망치는 남자 보내드립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도널드 밀러는 오랫동안 연애와 인간관계에 실패해왔는데요. 연애 망치는 남자는 아내 배씨를 만나며 나쁜 관계의 습관을 버리고 소통과 사랑을 배워나간 주인공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연애 망치는 남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두모실 펜션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아롱 사태는 소의 어느 부위인지 맞춰달라. 이 문제 드렸는데 정답은 다리 부위였죠. 뒷다리. 네. 신마쌍수 본좌님, 중국의 루신과 리영희 선생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릅니다. 네. 신마쌍수 본좌님께 두모실 펜션 이용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OMK66님, 반기문이 뭐 한 게 있다고 제2의 6.29를 하겠습니까? 반기문은 조중동 수구의 꼭두각시, 미국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 뻔합니다. 네, 지금도 꼭두각시, 다음 대통령도 꼭두각시. 네, 이러면 안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 지난주 피바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무슨 김치입니까? 이담채 김치지요. 네, 유전자 변형 곡물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제는 전봉준 장군의 별명을 맞히는 거였지요. 자, 키가 작아서 이렇게 불렸습니다. 바로 녹두 장군이었습니다. 아경님, 전봉준 투쟁단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뛰고 먹먹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왕거사님, 20대였던 1987년 이후 50대가 돼서 다시 집회에 나갑니다. 일 핑계로 나가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장에 190만이 모였지요. 우리는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안검사 출신이자 원조 친박 돌격대 김진 퇴출님께서 모처럼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복근혜님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김진 퇴출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하는 법이지요. 저는 공천 주신 박복근혜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박복근혜님을 음해하는 세태의 쩔은 몸을 재정비하기 위해 때를 밀었고 땀도 쫙 뺐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난파 간첩이 5만 명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춘천 시내에서 사우나를 즐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춘천 시민들은 모두 제 사무실 앞에서 박복근혜님과 저의 퇴진을 외치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저를 목욕탕에서 목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나탕에 프락치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선생님, 요즘 배신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처럼 견마지로의 정신으로 충성을 바치는 신이 있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을 동물의 왕국처럼 배신이 없는 곳으로 만드는 방법, 네, 어디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개새끼라고 욕을 먹는 것도 감수해가며 박복근혜님의 카케무샤 역할을 자처했던 김진퇴출님. 네, 김진퇴출님 보시기에 지금 정치판은 아수라판이 따로 없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을 배신이 없는 곳으로 만드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박복근혜님의 위인전을 만들었던 출판사 놈들도 박복근혜님에게 속았다며 책을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박복근혜님을 위해 구슬을 벌였던 유명 무당도 후회하며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자들 위로해준다며 청와대에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이는데 그 밥에다가 마약을 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 청와대 출구에서 도핑 테스트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모조리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네? 도핑 테스트하는 놈들이 관저에 와서 박복근혜님을 조사할 수 있다고요? 요즘은 누구도 못 믿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새누나당의 전 대표 김무쫄은 박복근혜님 만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후회한다는 말을 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필 조작 사건의 대부, 네, 바로 김기춘 형 아닙니까? 김기설 씨 대필했다며 전혀 대필하지 않은 강기훈 씨를 평생 괴롭혔던 기춘이 형. 네, 기춘이 형 보고 김무쫄과 비슷한 필체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김무쫄이 박복근혜님에게 음담패설로 러브레터를 쓴 것인 대필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천하비연태로 만드는 겁니다. 네? 김무쫄이 부인할 텐데 사람들은 김무쫄 말을 믿을 거라고요? 청와대가 평소에 워낙 뻥쳐놓은 게 많아서. 야, 이 개새끼야! 응? 춘천 시민들은 너 때문에 영하의 날씨에서 촛불 들고 고생하는데, 응? 너는 사우나에 가서 쳐웃고 자빠졌어? 응? 계란 몇 개 까먹었어, 이 새끼야. 응? 네가 국회의원이 된 건 박복근혜의 은혜가 아니라 춘천 시민들이 널 찍어준 은혜 때문이지, 이 개새끼야. 주인이 누구지도 못 알아보는 너 때문에 춘천 시민들이 얼마나 소가지를 하겠냐. 이 개새끼. 아니, 개는 사람을 알아보지, 이 개만도 못한 새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네, 상태가 온전치 못한 친박 돌격대 김진퇴출님께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원로 가수 도성이 부른 배신자. 얄밉게 떠난 이마, 얄밉게 떠난 이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이마,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